근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많은 코인들이 상반기에 굵직한 이슈, 가격을 밀어올릴 만한 이슈들이 다 나온 것 같긴 해요. 웬만해서는 사람들은 어떤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해칭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같은 데로 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년 한 상반기가 되면 한 무난히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성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거기까지는 상상력이 미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 4차 반감기가 되기 전부터 벌써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이 놓여있는 이 현재 시점, 이 상황 전체적으로 작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하긴 했지만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반감기 이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나서야 비트코인 가격의 모멘텀을 받는다라고 좀 많이 통계적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이번 장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재현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를 비롯한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통계적인 수치를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가 어쩌면 시장의 일종의 컨센서스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이 6개월 정도부터 가격이 탄력을 받으면서 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그러하고요. 그리고 반감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이제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시장에 신규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그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밀어올릴 요인이 되지는 않고 결국에는 수요가 기존과 똑같이 유지되거나 높아져야만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요라고 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 실수요와 가수요가 있는데 이 실수요라고 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전시 상황에 피난 갈 때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아니면 중국 부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할 때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아니면 ETF를 발행하기 위한 기초 자산용으로서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하는 게 실수요적인 측면인데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가상자산들이 실수요보다는 가수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에 의해서 막 투기적인 요소로 사들이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많은 코인들이 상반기에 굵직한 이슈, 가격을 밀어올릴 만한 이슈들이 다 나온 것 같긴 해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가격이 여기서 급등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선하고 새로운 호재가 공급이 돼야만 하는데 뭐 아직까지 더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당분간 행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일단 당분간은 어떤 뭔가 새로운 어떤 이슈들, 그러니까 새로운 신선한 호재가 필요한데 지금 당분간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덜 보인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사실 연초와 지금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연초만 하더라도 연내 3회 정도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거의 시장의 컨센서스였고 저도 사실 코인 말고 전통 자산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해외 주식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으로서 이 금리의 추이에 대해서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많이 봤었는데 어느샌가 3회에 대한 얘기는 1회 정도로 확 줄어들게 되었고 이게 여러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야, 금리 인하는커녕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진짜 인하가 될지, 정말 어떤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유동성이 공급이 필요해서 금리를 인하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금리가 인하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이제 금리 인하가 그렇게 연초에 시장에서 예견됐던 것만큼 많이 될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코인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파월이 금리 인하 혹은 인하와 관련된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주는 거를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한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막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큰 모멘텀을 받을 정도의 이슈가 생겨날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정치권들은 표심을 획득하는 게 중요한데 이 크립토 마켓의 참여자들이 또 투표자들이기도 하니까 이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아젠다를 또 내야 되고, 트럼프가 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측면의 이슈들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한다 보다는 그 어떤 기대감을 형성하는 거, 항상 저는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뭐 코인도 그렇고 그 기대감을 주는 이슈가 뭔지를 좀 많이 초점 맞춰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을 본다면 뭐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대선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작가님 말씀 동의합니다. 자, 그 대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오늘 아침에
FOMC 회의록 공개에서는 여전히 좀 매파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네. 또 골드만삭스 CEO는 금리 인하 올해 없을 것 같다. 네.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사실 뭐 연내 3회는 확실히 좀 물 건너갔다라는 분위기고 정말 많이 하면 2번 네. 그리고 한 번 정도를 네.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목소리들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대선 이슈 때문에 지금 SEC가 갑자기 이더리움 현물 ETF를 꺼내든 것도 그것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행보이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또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을 기점으로 비트코인 가격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이 대선을 일단 그 대선 전에 여러 대선 참여 주자들이 입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가도 사실 중요하게 하겠는데 네.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가 대선과 관련해서 특히 또 주목하고 있는 건 트럼프거든요. 그 얼마 전에 스탠다드 차타드가 화제의 또 보고서를 냈었어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 뭐 2억 원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전망을 또 제시했었죠. 네, 사실 저의 전망보다는 네. 그런 기관의 전망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할 거니까. 근데 현재 보면은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는 확률이 막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여전히 지지자들이 되게 탄탄하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트럼프의 어떤 과거와 최근의 행적을 미루어 봤을 때 비트코인에 대단히 조금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는데 2017년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항상 재임을 하던 그 시기에 트럼프의 별명이 부채의 왕이었어요. 네, 부채의 왕이었는데 재임 기간 동안에 국채를 엄청 많이 발행해가지고 그렇죠. 네. 재정 적자를 막 이만큼 키운 적이 있단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 때 발행한 국채가 바이든 행정부 때 발행한 국채의 뭐 4배 정도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맨 출신이다 보니까 뭐 빚을 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니까 뭐 나는 부채놀이를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도 있을 정도니까요. 만약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은 이런 경향을 그대로 이어갈 것 같아요. 사람은 고쳐 못 쓰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면 미국 달러 약세 가능성이 제기되겠죠. 계속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미국 채권이 계속 이렇게 발행되면서 빚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지금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미국의 펀더멘털, 미국 달러의 약세를 초래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또 사람들은 가치를 어떤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해칭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같은 데로 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두 번째 근거로는 트럼프가 또 이제 재임 기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연준을 그렇게 많이 압박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금리 인하하라고 엄청 압박을 해댄 걸로 유명하죠. 네. 아마 파월 의장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도 트럼프는 그런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파월이 뭐 정치적이다 뭐다 얘기하면서 2026년에 파월 임기 만료되면은 재임 못하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반협박성 발언도 막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연준의 독립성을 되게 흔드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전력과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이번 재선에 성공하면은 방향은 불보듯 뻔하죠. 약달러를 위한 재정 정책을 막 감행할 것이고 네. 독립성을 독립성을 막 흔들어 가면서 금리 인하가 막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총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결국에는 어떤 투심을 또 자극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스탠다드 차타드가 말했던 그 2억 원이라는 게 막 그렇게 현실성이 없는 숫자는 아닐 수도 있겠다.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채를 이용해서 이렇게 달러의 어떤 약세를 유도하는 이것들도 스탠다드 차트도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얘기들이.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극히 어떤 뭐 개인적인 행보로 볼 수 없는데 그 대선 행보 자체가 이미 약간 친 비트코인으로 약간 전환이 되는 움직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매거진의 창립자가 본인이 이제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활발히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암호화폐 관련한 행정명령을 갖다가 이제 내놓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대선에 이제 본인이 당선됐을 때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좀 가져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가져갈 것 같아요. 가져가는 게 정치적인 입지를 단단하게 하는데 유리하다면 정치인들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뭐 기부금도 이제 비트코인을 받는다라고 또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이쪽 표심을 먹으려고 지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게 표심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정치인들 언제라도 스탠스를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완전히 선회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 마침 또 크립토 시장이 이제 좀 불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시류에 딱 맞춰서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이런 흐름으로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심정적으로 이제 우리 마음적으로 좀 약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간은 좀 이렇게 끌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여전히 지금 현재처럼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반 암호화폐 정책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것도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의 재선이 그대로 된다면은 그전의 입장을 막 한 번에 확 뒤집을 것 같지는 않긴 하고요. 아마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냥 계속 입장을 유지할 것 같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막 암호화폐를 밀어주면서 막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환호성을 지르게 만들 만한 그런 발언이나 아젠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리고 그 바이든이라는 그 피규어, 사람 자체도 보면은 사실 어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그런 이미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워낙 병약한 이미지가 워낙 뉴스를 통해서 많이 이게 생산이 되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냥 신뢰가 좀 덜 간다. 그 사람의 어떤 실무적인 능력과 별개로 그런 어떤 이미지로 봤을 때 재선이 그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처럼 비트코인을 밀어줄진 전 잘 모르겠다. 오히려 투자자들을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만한 사람은 트럼프일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딱 보면은 굉장히 영리한 사업가답게 굉장히 사업가적인 기질을 딱 동원해가지고 그쪽 자신한테 유리하게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아마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말씀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이걸 호재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가격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어떤 이슈들이 거시경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작가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 초까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호재, 악재 하나씩 정도 좀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호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재선과 관련된 그 뉴스들이 이제 호재가 될 것 같아서 그걸로 이제 가름을 하면 될 것 같고, 악재성 뉴스는 사실 이제 증권가에서 말하는 그 오버행 이슈가 있죠. 오버행이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대기 물량을 뜻하는데, 그리고 오버행 이슈가 항상 있어 왔고, 대표적으로는 또 마운트 곡스 이슈가 있겠죠. 이제 해킹으로 예전에 파산했던 마운트 곡스 거래소가 올해 10월까지 채권자들한테 비트코인 14만 개를 상환해주면 이게 고스란히 시장에 매도 물량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예측이 있는 건데, 사실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는 약간 사골 같은 주제여가지고 저 같은 사람한테 아무런 임팩트를 주지 못해요. 또 그런갑다. 또 또 기사를 또 누가 터뜨렸네 하고 그냥 저냥 하는데, 초기 시장 참여자들이라면 또 벌벌 떨지 않을까? 14만 개가 나오면 나도 빨리 가격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덤덤한데 그런 게 누군가한테는 또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정도를 제외한다면은 저 같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 악재는 사실 현재로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이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결국은 시장은 장기 우상향에 대한 관점들은 작가님도 가지고 그런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마지막 질문으로, 이건 사실 좀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이클 주기로 해서 과거처럼 대세 상승장의 흐름들 똑같이 이번에도 재현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대세 상승장은 이제 결국 대세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같은 것들도 뭔가 정해져 있는
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결국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것 같긴 해요.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립토 생태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 시장에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올해는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까지 갈 것이다 같은 그런 예측들, 어떤 근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메시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소비하는 뭐 유튜브 시청자들이라든지 시장 참여자들도 분명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대세의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결정을 지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이클은 이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이제 상승장을 이제 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주 대세 상승장까지는 아니긴 하겠지만 모멘텀을 조금씩 받고 있고 점점 열기가 끌어오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올해부터 해서 내년 혹은 내년 뭐 한 상반기까지는 쭉 이렇게 불 트렌드가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작가님처럼 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말과 내년 이제 상반기 정도까지 했을 때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네.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올해 말과 상반기요. 네. 올해 말은 조금 보수적인 네네, 편이긴 해서 네. 뭐 올해 말은 한 1억 원 한 3, 4천 정도까지 1억 3, 4천. 하고 있고 내년 한 상반기가 되면 한 2억까지는 무난히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여러 해외의 다양한 그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뭐 5억 간다, 10억 간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는 진짜 약간 종교적인 바램 같고요. 종교적인 바램 같고 저는 이성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거기까지는 상상력이 미치지가 않아요. 네. 않긴 해서 저는 그냥 딱 2억 정도까지 2억 정도까지를 저는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정도 선에서 좀 나오게 되는 게 좀 비교적 합리적이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는 if가 붙어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좀 가정이 좀 많이 들어가는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근거가 중요하거든요.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근거 없이 주장만 하지를 못하겠어요. 도저히. 네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